안녕하세요. CR국어 양일sim입니다. 오늘은 김수영의 폭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폭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는 1959년에 발표됐는데요. 1959년은 4.19 혁명이 일어난 1960년에 바로 1년 전이죠. 그 직전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승만 독재 정권 시대였고, 그 정권의 폭력적 억압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무서워 숨거나 자기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인은 그런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이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이 폭포를 통해서 형상화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 정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이런 폭포가 당연히 이런 절벽에 보통 위치하고 있죠. 이 절벽에서 위쪽으로 폭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자, 이 고든 절벽은 부정적 현실, 억압적이고 두려운 부정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어집니다. 그 폭포의 화자는 시인은 이 폭포의 자연 모습에서 자연물에서 어떤 정신을 발견하고 있네요. 이 시의 형상화 원리를 우리가 이 맥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연물에서 정신적 태도와 자세를 발견하고 있다. 자,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떨어진다는 단어가요. 1년의 첫 번째 문장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나오고 2년에 또 나오고 뒤에 3년, 4년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떨어진다는 시어의 반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은율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화자의 어떤 주제도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어 보겠습니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여러분,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어디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 어디에 묶여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자유롭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 자유로운 존재가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무엇을 향한다고 하는 건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 삶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뭐 돈이라든가 출세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현실적, 세속적 가치 같은 것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를 갖지 않고, 다시 말하면 폭포는 세속적인 가치, 출세, 그 다음에 돈, 지위 같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관심이 있다면 굳은 절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어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지 않고, 즉 세속적인 가치나 목표를 가지지 않고,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자, 변함없이 일관된 자세를 가지고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폭포가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계절에도 폭포는 물이 좀 줄어들지언정 끊이지는 않죠. 자, 가리지 않고 떨어집니다. 고매한 정신처럼, 자, 고매한 정신처럼 지기법이 쓰이고 있는데요. 폭포가 고매한, 자, 이 고매한이란 단어는 지금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한 느낌을 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을 꼭 기억해 둬야 하겠는데요. 일단 고자가 높을 고자니까 높고, 매는 매섭다는 뜻인데 강직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높고 강직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자, 이 의미를 정리해 본다면 폭포는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는 자세,
혹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런 양심적 혹은 의지적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년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전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이런 금전하는요, 이 키가 조그맣고 이렇게 땅에 딱 붙어 있는 키가 작은 꽃입니다. 그리고 인가,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자, 금전화와 인간은 작고 이렇게 소소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삶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죠. 즉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런 평화롭고 자유로운 서민의 삶이 보이지 않는 저 억압하는, 자, 이것들을 억압하거나 무서움에 떨게 하는 밤. 저 밤은 당연히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부정적 현실, 이승만 독재 정권 시대의 억압과 부자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자, 이 두 개의 단어 역시 대립적 이미지가 되겠고요. 자, 밤이 금전화와 인가를 보이지 않게 억압하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자, 고든 소리는 올바른 소리, 즉 정의의 소리, 정의의 외침. 이승만 독재 정권이 잘못되었다. 이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정권이다. 자, 그런 진리의 외침, 정의의 외침을 내며 떨어집니다. 자, 비판과 저항의 의지가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역시 여기 떨어진다가 앞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연.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자, 고든 소리는 소리. 곧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의 소리 혹은 양심의 소리, 정의 외침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소리.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타자를 향하여. 다른 이를 향하여 외치는 혹은 소통을 추구하는, 소통을 소망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고든 소리는 소리입니다. 누군 타자를 향해서 외치는. 그래서 다른 소리를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각성시킨다는 거죠. 먼저 폭포가 앞장서서 막 외칩니다. 소리를 내며.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맞아. 우리 시대 현실은 뭔가 잘못되어 있어. 우리가 이 현실을 그냥 묵과하면 안 되겠어. 라고 이렇게 각성,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폭포는 먼저 앞장서서 외치고 부르기 때문에 앞장선다는 것을 우리가 선구자라고 합니다. 앞장서서 이끌기 때문에 선구자적 정신과 태도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오연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이 절벽에서 폭포가 중력의 힘에 의해서 혹은 이 폭포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번개와 같이 아주 재빠르게 빨리 떨어지는 거죠.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다른 아름다운 것들, 뭐 여기 나비가 날고 꽃이 펴 있고 이런 것들 볼 틈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떨어지는 거야. 순간을 주지 않고. 자, 즉 나태해질 순간도 자기 마음에 주지 않고. 부정적 시대 현실이라든가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안주하는 그런 나태한 순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소리를 내면 떨어지는 거예요.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럼 나태는요, 이 나타는 나태란 뜻입니다. 지금은 잘 우리가 보통 나태함이라고 하지 나타라고 하지 않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나태함 즉 게으름. 그 다음 안정은 안주. 자기가 처한 현실에 그대로 그냥 처박혀서 그걸 안심하고 그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안주라고 하죠. 나태함과 안주에 빠져들지 않고 그 나태함과 안주에 자, 그것을 뒤집어 놓은 듯이 그걸 비판하듯이 여러분들 이승만 정권이 굉장한 폭력적 억압을 경찰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그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억압하고 또 비판적인 인사들을 잡아 가두고 이렇게 정말 했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누구든 자기 현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정신적으로 그런 현실을 그냥 눈 감고 지내면서 나태해질, 정신적으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자,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뒤집어 놓아요. 비판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현실 안주 혹은 현실에 안주하는 어떤 속성을 소시민성이라고 합니다. 소시민성은 현실에 안주하는,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안주해서 어떤 부조리한 현실, 부정의한 현실을 눈 감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 이런 소시민성을 비판해 놓죠. 자, 이 나태와 안정이요. 아까 나왔던 고든 소리, 이 고든 소리와 의미상 무슨 관계입니까? 고든 소리는 정의의 외침이죠. 반면에 나태와 안정은 현실에 안주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시어가 어떻게 됩니까? 대조관계, 대립적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자, 그러니까 높이에도 상관없이 폭에 상관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야. 자, 절대적으로 폭포는 자기 자유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죠. 그렇게 또 한번 떨어집니다. 반복되네요, 단어가 역시. 자, 이렇게 해서 폭포의 소시민성을 비판하는 태도와 정신을 마지막 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주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소시민성, 즉 나타와 안정에 대해서 폭포가 각성을 촉구하고 있죠. 그리고 독재와 부자유의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비판과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뻔한 주제가 되겠네요. 자, 참여시적인 시대에 참여하는 어떤 태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격을 확인해 보면요. 주지적, 관념적, 자, 상징적은 폭포의 의미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고요. 자, 폭포를 아름다운 어떤 대상으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신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관념적이죠. 자연을 자연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관념과 정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정신이 두드러진 시를 가리켜서 우리가 주지, 자, 지적인 태도가 두드러지는 시, 지적인 태도가 주된 시를 주지적이라고 합니다. 특징 1번. 자, 이미 한 얘기죠. 자문 속에서 관념을 구체화했다. 동일한 시어가 반복됩니다. 그죠? 떨어진다와 고든 소리. 그래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점증적인 시상을 만들죠. 자, 그리고 떨어진다. 자, 시각적 이미지. 그것이 떨어진다는 것이 역동적 이미지이기도 하고 하강적 이미지이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청각적 이미지이기도 하죠. 이런 감각적인 시어들을 동원해서 선명한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이 끝났네요. 짧은 시입니다. 간단한 시이기 때문에 정리 잘 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